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제목은 주파수 응답입니다. 영어로 쓰면은 frequency response라고 부르고요. 주파수에 따라서 어떤 응답을 보이느냐를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대표적인 주파수 응답을 저희가 해석하는 툴이 혹은 방법이 여러분들이 2, 3학년 때 많이 배웠던 보대선도입니다. 즉, 제가 주파수 응답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보대선도를 가르치겠다는 것이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대선도를 우리가 실제 회로에 대해서 그릴 줄 알면요. 주파수 응답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 보대선도를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다룰 게 죄송해요. 극점이 하나 있는 응답을 먼저 배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RC 등가회로로 많이 배웠던 하나의 극점을 가진 리스판스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제로란 것도 추가해 볼 거고,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다 기본적으로는 수동소자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수동소자가 뭐예요? 수동소자는 저항, 인덕터, 캐패시터 등등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저항이랑 인덕터랑 캐패시터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에너지 생성을 하지 못하는 소자를 수동소자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수동적이에요.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는 소자를 수동소자라고 부르고요. 그거의 반대가 뭘까요? 능동이겠죠. 능동소자는 영어로 액티브 서킷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능동소자가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에 모스펫, BJT, JFET 등등등 그동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극점이 하나일 때, 제로점이 있을 때, 여러 개 극점이 있을 때는 수동소자를 위주로 저희가 수업을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능동소자를 가진 회로에 대해서 주파수 응답을 몇 가지 얘기할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배우려고 해요. 첫 번째, 극점이 하나 있을 때 로우 패스 회로가 있고, 로우 패스 회로에 대해서 먼저 배울 겁니다. 죄송해요. 이거는 지울게요.
잘못했어요. 극점이 하나의 회로를 배울 때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로우 패스 회로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입력이 인가가 되고 신호가 저항을 통한 다음에 부하가 캐패시터가 있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입력은 왼쪽에서 주어지고요. 출력은 어디예요? 여기를 출력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렇게 그린 게 저역 통과 회로라고 부릅니다. 왜 저역 통과 회로라고 부르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저역 통과 회로인가요? 혹은 저역 통과의 의미가 뭔가요? 저역 통과 회로의 의미는 저주파 신호는 전달을 하고 반대로 고주파 신호는 차단하는 회로를 말하겠죠. 로우의 의미는 주파수가 낮은 신호를 패스, 전달하는 회로. 반대로 높은 신호는, 주파수 높은 신호는 차단하는 회로.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회로가 왜 로우 패스 회로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 돼요. 제일 간단하게는요. 제일 간단하게는 저주파의 가장 낮은 주파수가 뭘까요? DC 신호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고주파의 가장 높은 신호는 뭐예요? 신호 주파수가 무한대인 신호를 내가 인가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면 되죠. DC 신호를 내가 인가한다는 얘기는 DC 신호를 인가한다는 얘기는 입력값이 DC가 들어가고 저항이 있을 거고 DC일 때 캐패시턴스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나요? 임피던스는 SC분의 1이죠.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혹은 J 오메가 C분의 1이고요. 그런데 이때 뭐 오메가가 얼마다? 제로이다. 왜? DC 성분이 들어갔을 때. DC 성분에서 내가 파악을 하면은 오메가가 0이기 때문에 오메가 C분의 1은 뭐가 된다?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된다.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면은 결론적으로 개방 회로가 되죠. 주파수가 DC, 주파수가 0일 때 이 캐패시턴스의 임피던스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개방 회로로 동작을 하고 개방 회로 동작을 하면은 여기 보이는 전압은 내가 입력으로 인가한 전압이랑 똑같은 신호가 보이겠지. 여기에 전류가 하나도 흐르지 않으니까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로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전압이랑 같을 수밖에 없죠. 내가 DC 신호를 입력에다가 인가하면은 출력은 DC 입력 신호랑 똑같아져요.
전달됐지, 전달. 저주파 신호는 전달. 고주파 신호는 차단. 고주파 때는 어떻게 돼요? 고주파 때 어떻게 될까요? 고주파일 때 한번 그려볼까요? 똑같이 임피던스를 제가 보면 되는데요. SC분의 1, J 오메가 C분의 1인데 오메가가 뭐다? 무한대다. 무한대가 밑에 있죠. 그럼 뭐예요? 0이죠. 임피던스가 0이면 어떻게 돼요? 개방 회로의 반대인 쇼트가 났죠. 쇼트. 임피던스가 없잖아요. 이 둘 사이 연결은 그냥 와이어로 연결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때 Vout은 얼마가 되나요? Vout은 얼마가 돼요? 그라운드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0이 되지. 0. 맞습니까? 0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만큼 저항을 통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전압 강화. 얼마만큼? R분의 V인만큼. DC가 아니죠, 이제. R분의 V인만큼 전압 강화가,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만큼 여기에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출력은 0V가 된다. 어떻게 된다? 0V니까 차단되는 거지, 신호가. 고주파 신호는 차단이 되는 거예요. 언제? 주파수가 높을 때, 매우 높을 때. 지금 저는 극단적으로 매우 낮을 때, 오메가 0일 때, 매우 높을 때,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에 대해서 제가 신호가 입력이, 죄송해요. 신호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지 블락이 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V인이 DC도 아니고 무한대도 아닌 어떤 진폭을 가지고 어떤 주파수를 가졌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내가 알고 싶어요. 입력에 어떤 임의의 주파수가 들어왔을 때, 주파수 신호가 들어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이 출력을 계산하는 방법이 뭐다? 계산하는 방법이 주파수 응답이다. 혹은 고대선도다. 혹은 또 쓰는 표현으로 전달함수를 파악하면 됩니다. 같은 얘기예요. 주파수 응답을 본다, 혹은 고대선도를 파악한다, 혹은 전달함수를 계산한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의미상으로. 의미상으로 같은 표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제너럴하게 얘기해 볼게요.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고 저항을 통하고 캐패시터를 통하는데 얘 임피던스 바로 쓸게요. SC분의 1 출력은 여기입니다. 출력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달 함수를 계산해 볼게요. 혹은 이 로우 패스 네트워크의 출력 대 입력 비율을 계산해 볼게요. 보통은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계산을 많이 하니까
라플라스를 나타내는 S라는 인자를 두고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 네트워크는 뭐예요? 볼티지 디바이더죠. 임피던스에 비례하죠.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네트워크를 잘 알면은 뭐 바로 이렇게 암산으로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이렇게 돼요?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우선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랑 같죠? 맞습니까? 그러면 I는 이 전체 저항문의 입력이잖아요. 전체 저항은 R이랑 SC분의 1이 직렬로 되어 있죠. 직렬로. 직렬로 되어 있을 때 V out I도 S로 갈게요. V out은 I 곱하기 로드 함수의 임피던스를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곱하면은 R 더하기 SC분의 1이 밑에 가고 위에는 SC분의 1이 되고 V인 S가 남게 되죠. 그러면은 제가 V인 S를 다 양쪽에 나누면은 혹은 왼쪽으로 옮기면은 V out S 나누기 V in S는 R 더하기 SC분의 1 SC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더라. 만약에 내가 SC를 위아래 같이 곱하면요. SC를 위아래 곱했어요. 그러면은 위에는 1이 되고 밑에는 1 더하기 SRC가 됩니다. 1 더하기 SRC가 되죠. 이 회로의 전달함수는 1 더하기 SRC분의 1이 됩니다. 맞습니까? Vout은 1 더하기 SRC분의 1이 된다. S 대신에 오메가, j 오메가를 내가 대입하고요. 한번 제가 식을 좀 바꿔볼게요. 1 더하기 j 하고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p라고 할게요. 오메가 p가 뭡니까? 오메가 p는 제가 RC분의 1로 치환을 했습니다. 이게 뭐다? 소위 얘기하는 극점입니다. 혹은 영어로 폴이에요. 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내가 주파수 응답을 계산할 때 보통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보는 거는 크기를 보고요. 두 번째 보는 거는 페이즈를 봅니다. 다시 주파수 응답을 내가 찾는다고 하는 거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은 크기를 파악하고 위상을 파악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를 같이 파악해야 됩니다. 크기부터 볼게요. 크기. 크기는 뭘 보냐는 거냐면은 Vin S분의 Vout S의 절대값 크기를 내가 보는 거죠. 절대값 크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절대값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실수부, 허수부가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을 다시 루트를 취하면 되죠. 크기 함수는. 그러면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나누기 오메가 p 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크게 세 가지 다른 경우의 수를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메가가 오메가 p 주파수 여기 나와 있는 폴 주파수보다 매우 낮을 때 낮다 표시가 두 개 있으면 매우 작다는 표시잖아요. 매우 낮을 때 낮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가 오메가 p보다 매우 작으면은 보시면은 오메가가 위에 있고 오메가 p가 밑에 있어요. 오메가가 오메가 p보다 매우 작으면은 얘는 0에 가깝죠. 0에. 맞습니까? 한번 숫자 넣어보세요. 오메가를 만약에 1메가 라디안, 오메가 p를 만약에 1기가 라디안을 집어넣으면은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p의 제곱은 1000분의 1의 제곱이니까 거의 0이나 마찬가지지. 다시 오메가가 오메가 p보다 매우 작으면은 얘가 거의 0이기 때문에 크기는 거의 1에 가깝다. 1을 로그로 한번 채볼게요. 로그. 20 로그에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0dB가 나오죠. 0dB가 나와요. 두 번째, 오메가랑 오메가 P랑 만약 같으면은 오메가랑 오메가 P랑 만약 같으면은 전체 크기는 1 더하기 1이지. 왜? 오메가랑 오메가 P랑 같으니까. 따라서 얘는 루트 2분의 1이 돼요. 루트 2분의 1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로그를 취하면은 마이너스 3dB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3dB가 나옵니다. 저는 페이즈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저는 페이즈 지우고 세 번째 오메가가 만약에 오메가 P보다 매우 크면은 이 전체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1 더하기 매우 큰 값의 제곱이 되는 거죠. 제가 매우 큰 값을 네모라고 적었어요. 매우 큰 값의 제곱이니까 얘는 거의 뭐랑 흡수하냐면은 1을 무시한 매우 큰 값의 제곱이니까
루트랑 제곱 날라가니까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P분의 1이 되고 오메가 P를 위아래 곱해주면은 오메가 P 나누기 오메가가 됩니다. 1이 되고 루트 2분의 1이 되고 이전에 혹은 0dB가 되고 마이너스 3dB가 되는데 이번에는 오메가 분의 오메가 P 나누기 오메가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것도 로그 취해볼까요? 로그를 취해보면은 20 로그 오메가 P 나누기 오메가가 되고 로그 안에 나누기는 빼기랑 마찬가지죠. 오메가 P 빼기 20 로그 오메가가 됩니다. 이 세 가지 극단적인 경우의 수를 제가 계산을 해서 이 전체의 크기 함수를 한번 제가 유추해 보면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은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X축은 오메가죠.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입니다. 우선은. 맞습니까? Y축은 크기입니다. V out 나누기 V in의 크기를 그리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오메가가 오메가 P일 때 마이너스 3dB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오메가 P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dB가 나오고요. 오메가가 오메가 P보다 매우 작으면은 0dB가 나오니까 0dB에 있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가 오메가 P보다 크게 되면은 오메가의 반비례해서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요.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이렇게 크기가 내려가게 되죠. 맞습니까? 오메가가 오메가 P보다 매우 작으면 0dB에 가까운 값이 되고 오메가 P일 때 마이너스 3dB를 지나게 되고 오메가가 오메가 P보다 매우 크면은 오메가에 반비례하는 어떤 기울기가 생기게 되는데 한번 로그 안에 보시면은 20 로그 오메가 P는 기본적으로 상수입니다. 상수. 오메가 P가 상수잖아요. 마이너스가 있고 로그 오메가라는 얘기는 오메가가 증가할 때 20 로그만큼 내려간다는 뜻인데요. 그 기울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메가가 10배 되면은 크기는 20dB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오메가가 10배 되면은 크기는 20dB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를 계산했어요. 페이지 리스폰스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페이지 리스폰스 V out S 나누기 V in S는 아까의 결론을 다시 적으면은 1 더하기 SRC분의 1 혹은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P 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오메가 P는 뭐다? RC분의 1이다. 페이즈는 뭘 보는 거냐면은 결국은 각도를 보는 건데 지금 위의 각도는 1이죠. 자, 저거는 실수죠. 실수는 몇 도예요? 지금 1인 전 지점은 각도가 몇 도예요?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럼 0도죠. 0도. 이 밑에 있는 지점은 1이랑 Y축은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P를 지나니까 이 각도는 얼마예요? 이 각도는 아크 탄젠트의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P로 내가 계산할 수 있죠. X축이 1이고 높이가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P일 때 탄젠트 값이 탄젠트 시타가 오메가 P분의 오메가니까 시타는 아크 탄젠트의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P가 되고 근데 문제는 이 각도는 밑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 0 빼기는 그냥 단순히 빼기니까 탄젠트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P가 됩니다. 얘를 역시 오메가에 따라서 각도를 계산해 보면요. 오메가가 0도일 때, 오메가 P일 때, 그리고 더 큰 값을 가질 때 얘 함수를 내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려보면은 오메가 0이면 뭐예요? 아크 탄젠트의 0은 뭔지 아세요? 0도예요. 오메가랑 오메가 P랑 같을 때 아크 탄젠트의 1은 45도가 됩니다. 45도가 되고요. 아크 탄젠트의 오메가가 매우 클 때 무한대를 집어넣을게요. 무한대는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아크 탄젠트를 실제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크기. 죄송해요. 크기가 아니고 페이즈는 0도에서 시작해서 오메가 P일 때 45도만큼 내려가고 그리고 최대 90도만큼 내려가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최대 90도만큼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얘기했던 거 조금 복습 겸 교재를 볼게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혹은 수업 자료 보겠습니다. 수업 자료에서 우선은 보데플랫은 어떤 네트워크의 트랜스퍼 펑션, 전달 함수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회로와 입력이 여기로 들어가고 출력이 여기로 나올 때 우리는 입출력 관계식을 계산하는 건데 계산해 보니까 1 더하기 SRC분의 1이 나오더라. 맞나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크기랑 각도를 계산한다고 한 거의 의미는요. 실제로는 이 전달함수 H 오메가를 우리가 얘의 크기, 절대값이랑 각도로 계산한다는 거의 의미랑 같고요. 크기를 계산하는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H 오메가랑 H 오메가의 컨주게이트랑 곱한 다음에 다시 루트를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도는 실수분의 호수의 아크 탄젠트를 계산하면 되고요. 얘는 뭐 제너럴하게 계산을 하는 수학적인 표현이고요. 제가 앞에서는 실제 이 수식을 가지고 크기랑 복소수의 크기랑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복소수의 크기랑 각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해서 보니까 계산을 같이 했죠, 우리가. 계산을 해서 보니까 만약에 오메가가 여기서는 오메가 P가 제가 오메가 3dB로 표현했는데 얘가 만약에 RC분의 1이라고 내가 치환을 하면은 우선 크기를 보시면은 크기는 데시벨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데시벨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저희가 세 가지 경우를 봤죠. 첫 번째 오메가가 오메가 3dB 혹은 오메가 P보다 매우 작을 때 크기가 거의 1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었고 dB로는 0dB였고요. 오메가랑 오메가 P랑 같을 때는 루트 2분의 1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3dB였고 오메가가 오메가 P보다 매우 크면은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 우리가 근사화를 시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0dB에서 시작해서 오메가 3dB에서는 실제로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는데 마이너스 3dB의 값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배 될 때마다 크기가 20dB 감소하는 기울기를 가지게 되더라. 이게 일반적인 로우 패스 리스판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극단적인 경우 오메가가 0일 때 전달함수가 1 통과 오메가가 무한대일 때 전달함수가 거의 0에 가깝죠. 저역 주파수는 통과, 고주파 주파수는 블락 시키는 게 로우 패스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각도를 계산하실 때는 우리가 위의 각도는 0도라고 계산했었고 밑의 각도는 얘의 전체 아크 탄젠트라고 계산했습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0도에서 시작해서 오메가 3dB를 지날 때 45도만큼 내려가고 최대 90도만큼 내려간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 90도만큼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뭐 계산을 우리가 했어요. 근데 이 계산만 하면은 사실 뭐 별 의미가 없는데 계산한 거의 결과값에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2차 전달함수에서 단순히 고대 플러스 그리고 계산하는 것만 저희가 뭐 연습을 했겠죠. 2학년 때, 3학년 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크기 리스판스, 페이지 리스판스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크기랑 각도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크기 함수는요. 실제로 의미가 뭐냐면은 입력 값이 만약에 1로 내가 노멀라이즈 시켰을 때 입력 신호의 크기가 그냥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출력 신호의 진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대 플랫 주파수 응답의 크기를 계산한다는 의미는 입력 신호가 1일 때 출력 신호의 크기를 나타내는 주는 거다. 각도는 뭐다? 입력과 출력 사이에 각도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각도가 뒤처지는가를 보여주는 게 페이지 리스판스. 각도 리스판스, 페이지 리스판스가 의미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입력에 만약에 이런 크기가 1을 가진 어떤 사인파가 인가가 되면요. 우리가 배운 RC 회로가 로우 패스 리스판스를 배웠잖아요.
이 회로의 출력을 내가 보면요. 진폭은 h 오메가의 절대값이랑 같아지고요. 각도는 이 최대값이 1이 되는 각도는 이만큼 늦춰졌단 말이에요. 늦춰진 각도는 페이즈만큼 늦춰지더라. 페이즈만큼 늦춰지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입력에 사인판데 오메가 t라는 신호가 주어졌어요. 이때 오메가 p는 뭐다? 만약에 rc분의 1에 해당되는 입력 주파수가 주어졌다.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됩니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한 것이 magnitude response, phase response입니다. 입력 신호가 극점 신호랑 같을 때 우리가 아까 크기는 루트 2분의 1 된다고 계산을 했었죠. 각도는 45도만큼 딜레이가 된다고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크기는 루트 2분의 1이 되고 각도는 45도가 된다. 앞에서 계산했죠. 크기는 루트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각도는 45도가 된다. 오메가 P가 오메가 3dB에 존재할 때. 따라서 우리가 전달함수의 의미는 어떤 시스템에서 입력을 우리가 사인 함수를 주게 되면은 출력의 크기랑 진폭이랑 각도를 유추하는데 전달함수가 수식적인 베이스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슬라이드는 극점이 2개일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력이 만약에 이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R1, C1이라는 로우 패스 회로를 지난 다음에 만약에 아이디어란 버퍼를 통과한 다음에 다시 R2, C2의 로우 패스 회로를 지나면은 출력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하여라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죠. 여기를 내가 Vx라고 하면은 Vx는 1 더하기 S R1 C1분의 1 V인이 되고요. 그러면 이 출력값은 1 곱하기 Vx잖아요. 그러면 Vout은 1 더하기 S R2 C2분의 1 곱하기 Vx가 되는데 Vx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이 위의 값이 들어가야 된다. 집어넣어서 전개를 하시면은 전체 전달함수는 결국은 Vout 나누기 Vin의 전체 함수인데 얘는 두 개의 극점이 서로 곱해지게 된다. 두 개의 극점이 서로 곱해지게 된다. 각각의 극점은 오메가 P1, 오메가 P2로 제가 적어놨고요. 오메가 P1은 얼마입니까? 오메가 P1은 결국 R1, C1분의 1이고 오메가 P2는 R2, C2분의 1이 됩니다. 네. 전달함수가 이렇게 두 개 곱해져 있었어요. 두 개 곱해져 있어요. 두 개 곱해져 있으면요. 곱해져 있으면은 보세요.
전체를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j 오메가로 표시를 하면은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p 분의 1 더하기 j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p 죄송해요. 2, 1 해야 되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최종 목적은 크기를 계산하고 각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게 목표예요. 그게 나의 목표일 때 만약에 이 첫 번째 식을 내가 오메가 1, 죄송해요. H1 오메가 뒤에 거를 H2의 오메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전체 크기는 H1의 크기에 곱하기 H2의 크기에 곱하기 전체 각도는 H1의 각도 더하기 H2의 각도의 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써볼까요? H 오메가는 H1 오메가 곱하기 H2 오메가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 수 있고 H1의 오메가는 그 크기는 원래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오일러 공식에 따라서 크기랑 각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2는 역시 H2의 크기, H2의 각도로 내가 분리할 수 있고 크기는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크기는 H1 오메가 곱하기 H2 오메가의 곱이고요. 익스포넨셜의 각도는 덧셈이죠. 이 결론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내가 만약에 오메가 P1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J 오메가 P2분의 1 이렇게 두 개를 했다면 그리고 만약에 오메가 P1이 오메가 P2보다 매우 작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드 클래스 그릴 수 있냐면은 오메가 P1이 오메가 P2보다 매우 작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입력 신호가 오메가 P1보다 매우 작을 때. 근데 오메가 P1은 오메가 P2보다 또 작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략 H 오메가는 대략 1 더하기 0분의 1 더하기 0이니까 대략 1이 됩니다. 즉 0dB가 됩니다. 0dB에서 시작해서요. 극점을 만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0dB가 되죠. 고대 클래스 따르면은. 그 극점이 어디다? 오메가 P1이다. 왜? 내가 오메가 P1은 훨씬 작다고 가정했으니까. 그 다음 극점을 만나면은 크기가 한 번 더 떨어지겠죠. 그 점은 어디다? 오메가 P2가 된다. 동시에 내가 각도를 그리면은 오메가 P1에서
오메가 P1에서 얼마만큼 떨어집니까? 대략 0도에서 시작하고 오메가 P에서 45도만큼 떨어지죠. 지금 얘만 먼저 고려하면은 0도에서 시작해서 45도로 내려가고 90도에 근접한 다음에 다시 오메가 P2를 만나니까 다시금 45도 떨어지고 90도 더 떨어지고 마이너스 135, 마이너스 18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극점이 두 개가 있을 때. 다시 수업 자료로 가보면요. 극점이 두 개가 연속으로 곱해져 있으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크기는 곱하기다, 각도는 더하기다 라고 알 수 있고, 만약에 오메가 P1이 오메가 P2보다 매우 작다면은 오메가 P1을 만났을 때 20dB만큼 크기가 떨어지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오메가 P2를 만났으면은 그거의 2배만큼 떨어지는 크기를 가지게 되고, 오메가 P1에서는 45도 떨어지고 최대 90도 떨어진 다음에 오메가 P2를 만나면은 45도 더 떨어지고 최대 180도만큼 내려가더라.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둘 다 로우 패스였어요. 하이 패스를 보시면요. 하이 패스는 우선은 형태가 C랑 R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얘는 하이 패스 리스판스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한번 다시 따져볼게요. 입력 주파수가 0일 때 어떻게 됩니까? 입력 주파수가 0일 때 캐패시턴스 임피던스는 뭐다? 무한대가 되니까 출력값은 0이 돼요. 지금 끊겼잖아요. 오메가가 만약에 무한대면은 캐패시턴스는 쇼트가 되고 따라서 Vout은 Vin이랑 같아지죠. 저주파는 블락, 고주파는 패스가 됩니다. 포멀하게 식을 전개하면은 Vout 나누기 Vin을 하시면은 볼티지 디바이드 똑같습니다. SC분의 1 더하기 R분의 R이 되고 1 더하기 SRC분의 SRC가 됩니다. S 대신에 J 오메가를 곱하면은 이렇게 되죠. 얘에 대해서 우리가 크기 함수 각도 함수를 역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여기다가 오메가 0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J0 나누기 뭐시기니까 0이죠. 오메가 0일 때 0입니다. 오메가 무한대는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죠.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로피터 정리를 쓰면은 위에 개수끼리의 비율이니까 1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혹은 0dB가 됩니다. 맞습니까? 최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dB 떨어진 지점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1 나누기 RC분의 1이 됩니다. 똑같은 극점이죠. 그래서 얘는 J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P 극점이 있고 1 J 오메가 역시 얘도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P로 나타낼 수 있죠. 똑같은 극점입니다. 각도를 보시면은 위에 과의 각도는 몇 도입니까? 실수부가 없고 허수부만 있죠. 실수부가 없고 허수부만 있죠. 각도가 몇 도예요? 90도. 밑에는 실수부랑 허수부랑 같이 있죠. 아마 앞에랑 똑같이 결과로 오메가가 오메가 P일 때 45도만큼 떨어지고 오메가가 매우 클 때 90도만큼 떨어지고 그런데 위에 90도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90도에서 45도 떨어지고 최대 0도까지 내려가고 45도까지 내려가는 지점이 어디다? 오메가 P더라. 오메가 P더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얘는 극점이 오메가 P가 1 나누기 RC 있다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고 이번에는 제로점이 0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로점은 뭐다? 위에 분모가 0이 되는 주파수를 의미하고 네,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기 함수를 그리니까 이렇게 하이패스 리스폰스가 나오더라. 하이패스 리스폰스가 나오더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